가리봉다실 금천 순인의 지벨리 더돌이 5번째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번 좋아지죠? 이제 박수 나오고 네 번째까지 박수가 안 나왔는데 매번 이제 소개드리지만 더돌이는 불교 용어입니다. 음식 나누는 행위 같은 건데 상생의 의미 뭐 이런 뜻으로 더돌이가 좀 들어갔고요. 가리봉다실은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단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 구로공단과 인연이 있는 분들을 올해는 8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그 노동자 생활체험관 안치웅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연사 게스트 우리말은 뭐죠? 오늘 손님은 그 스크립트에 보면 가장 젊은 분이 나오셨다고 되어 있네요. 네. 가르치고 웃음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 웃어주시면 되고요. 당사자가 크게 웃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젊은 분이 나오셨어요. 그 윤명진 목사가 제일 연세하셨었고, 그래서 디지털 산업대리 또는 지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패션 기업이라고 하면 되겠죠. 패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주 A1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박. 분위기가 다른데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누실 분은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모셨습니다. 저 끝에는 지벨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박성명 녹색 산업 도시 추진 협회 맞나요, 이름? 잘 받겠습니다. 네. 한국녹색도시협회. 한국 녹색 도시협회. 도시협회 박성명 부회장 나오셨고요. 네. 저기 잘생긴 청년은 윤호연 씨고요.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 3학년이죠. 네. 예, 철학과 3학년 윤호연 씨 나왔습니다. 철학까지 안 생겼어. 여기는 1회부터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송은아 씨,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4학년? 3학년. 송은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뭐 각자 보시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뭐 정치 팟캐스트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개그 팟캐스트도 아니고 남기는 거는 구로공단 지벨리에 관련된 뭐 역사 같은 걸 기록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미래의 가능성이 어떤 게 있을까 같은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도 없고 유튜브에 올려도 이렇게 조회수도 높지 않은 그런 동영상들이긴 한데 취지가 그런 거라는 걸 이제 아시고 우리가 얘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디지털 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업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면. 예, 예. 그, 현재는 그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1단지에 고요. 그, 현재는 그 루이카토츠를 OEM, ODM 방식으로 제조, 생산,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루이카토츠라는 브랜드하고는 한 24년째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규모로는 한 6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제 말문을 탔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아니 좀 어차피 게스트로 나오셨으니까 네. 뭐 작년에 대통령 표창받은 거 네, 다양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 패션센터 건립을 추진을 했고요. 네, 그 TF 팀장을 지금 맡아서 패션센터를 설립하는데 좀 뭐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 말이죠. 예. 여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패션센터거든요. 지벨리 패션센터. 지벨리 패션센터. 여기요? 예. 어. 그 제가 6층은 이걸 기업 시민체이고 네. 5층이 이제 패션센터인데 여기 만드는데 어. 그 TF팀? TF 팀장을 맡았고요. 예.
그리고 그 공로로 아마 그 작년에 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과분하게 받을 상은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대대손손 모시려고요. 아니 여기 이 패션센터 만드는 과정 처음에 뭐 박원순 시장을 모셨을 때 밖에 나가서 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생방송 중에 그 깜짝쇼를 했어요. 그 KTV가 그 교통방송의 생방송이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7분이었고요. 그게 뭐그 시정 돌아가는 뭐 현장 시장 그렇죠. 한 시장실이 아니고 네. 한 400명 정도 이 대강당에서 구로 본천 그 대강당에서 한 400명 정도 모시고 서울시장님도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 연설을 한 7분 정도를 하게끔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7분이 넘어가면 카트가 나간다. 그래서 당겨 손을 든다. 들으면 딱 멈춰라. 그랬는데 그것도 또 처음에는 기획돼가지고 그 TP 자료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런 시작을 했는데 다 취소해버렸어요. 순간 그 생방송 중에. 그리고 제 얘기를 다 했죠. 근데 13분 동안을 제가 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시장님한테 막 지시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좀 쌀벌하게 했죠 좀. 막 흥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게 카트를 했는데도 이게 계속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중단시킬 수도 없어가지고 13분이라는 그걸 다 나간 거예요. 웃음도 있었고 좀 슬픈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장님이 거기서 제 약속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면은 패션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살림 목적이 뭐였냐면 유럽 같은 데를 가보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을 하향산업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유럽에서는 이 하향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선진국 산업으로 다시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관광산업도 일부 추진하고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이 프로듀크라든지 이 아울렛이라는 게 형성됐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뭐 한국 사람이 10명 중에 뭐 10명이나 하면 중국 사람 뭐 6, 7명 정도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그냥 싼 물건만 사가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태리에 가보면 정말 공방에 뭐 정말 그런 전시 그런 모습을 가면서 정말 그 산업의 그 인지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밀라노 같은 데는 행사를 해서 1년을 먹고 사는 그런 행사도 합니다. 패션 쇼를 해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가 거기 가려면 한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그 밀라노라는 도시가 전부 다 거시경제로 이루어진 거죠. 관광 수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제조 산업을 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싼 곳으로 이사가고 우리나라는 유통만 판매되는 곳으로 변모되는 거죠. 이 우리나라의 원천적인 그 기반은 제조 시설, 제조 기반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유통으로 없애다 보면 또 언젠가는 이 마징가지만 먹고 사는 이 나라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안타까움 때문에 저도 또 어렸을 때 그래서 패션센터 설립까지 이제 그 취지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가 이제 패션센터고 그 역할을 이제 주로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천천히 좀 이제 그 어차피 중간에 좀 뭐가 나오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받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이걸 만드시는데 이제 중요한 기여를 하신 거죠. 그 과정에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그 행사가 이걸 만드는 징검다리 그렇죠. 징검다리 행사를 그러니까 뭐 흥분해서 13분이나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패션센터 산파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나쁜이 뭐였냐 그러면 뭐 어차피 시간 어차피 1시간 때워야 되니까 뭐 시장하고 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뭐 서울시 공무원들 한 40명 이렇게 나와 있는 자리에서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정에 그 원래 시장 정도 참여하는 행사는 시나리오대로 다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대본이 없이 그야말로 그냥 폭탄 한 방 터뜨렸는데 거기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랬어요. 원래 박원순 시장 그 취임할 때 내걸은 모토가 그 시민이 시장이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도 여기 시민인데 서울 시민이니까 시장으로서 명령한다, 지시한다, 당장 패스센터 관리를 논의해라 이러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그 기자들이 나가서 프레시가 다 터지고 히트를 쳤죠.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되게 분위기가 다른데.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밌게 좀 얘기하라는 건데 똥을 좀 치면 조금 한 10분 정도 지나가야 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해서. 여기가 거기예요. 여기가 거기고 우리가 몇 번 이제 성훈아 씨랑 저기 이제 카메라 앞에 유혜림 씨는 들어서 알겠지만 여기가 옛날에 어디였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대호 오페라를 자리였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유서 깊은 게 대호 오페라를 자리였고 이제 또 이런 기업인들과 많은 분들을 부르고 패스센터가 저뭐 궁금한 거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진행 좀 해보세요. 성훈아 씨. 송은아 씨가 좀 하시니? 저는 사실 서울 청년인데 그래서 서울 많이 다니지는 않고 서울에서 계속 살았어서 이것저것 그래도 안다면 아는데 구로공단 했을 때 패션 단지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키워 나가시는데 굳이 이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하게 되신 이유가 있었는지.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 서울에 상영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촌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당시에는 그냥 시골 촌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 올라서 터를 잡은 곳이 그 당시에는 가리봉동이었죠. 그래서 가리봉동에 오게 된 계기는 싸니까. 집이 사는 곳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은 뭐그 당시에는 뭐 쪽방촌이냐 벌집이냐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살았죠. 근데 여기가 가리봉 오거리죠. 예 그렇죠. 여기 바로 나가면 가리봉 오거리. 가리봉 오리 이쪽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 근교에 좀 지금도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봤지만 다시 돌아온 곳이 도시고요. 형님하고 처음 서울에서 살기 시작한 곳이 서울 지금 디지털 단지가 되어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 가리봉동에서 첫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공장 생활, 예전에 따지면 공돌이 생활이라고 이 생활 해가면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영등포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을 했고요. 공부도 하고 싶었지만 길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일만 열심히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직종을 바꾸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 봉지 쪽에 있었어요. 그 양복 재단 쪽에 있다가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저는 맞춤물 기성화가 이제 하행 사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 계통으로 돌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만 하고 있습니다. 봉제요? 그렇죠. 봉제 뭔지 알아요? 저 느낌으로 오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할 것 같아요. 좀 업종이 좀 있잖아요. 이쪽에 봉제, 뭐 섬유, 뭐 의류, 뭐 이럴 때 설명 좀 해주시죠. 봉제하고. 뭐 의류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 뭐 의류 안에 뭐 봉제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좀 부분화가 된다면 봉제를 하면은 뭐 미신 방문 가전이라든지 보면은 이런 자체를 봉제로 봐야죠. 옷을 벗어서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교복색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직접 그 당시에는 자르기만 했지. 예. 시다만 재단 자르는 거는 재단? 네, 재단이죠. 재단. 세탁 뜨고 재단. 재단하고 이런 부분을 했고 우리 그 뒤에 있는 그 공장에서는 기술
노동자분들이 또 이렇게 막 미싱막 꼬매가지고 놔두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봉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자체를 의류라고 보는 거예요. 만드는 공정이 봉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재단하고 봉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의류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공정을 봉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V에 보면은 이렇게 봉제 공장이나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미싱막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봉제 공장이라고 하고요. 네. 또 백화점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옷들은 그냥 의류라고 하죠. 그 봉자가 우리가 왜 천이무봉한 그런 말 쓰잖아요. 천의무봉이다 하는데 그 봉자 같이 씁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시죠. 내가 하려고 했니? 교수님이나 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윤원 씨도 근데 좀 사고만 하지 말고 철학도 잘하려면 많이 해야 돼. 그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그 노동자로서 되게 오래 하시다가 네. 사장까지 되신 게 되게 너무 멋지고 와 엄청 멋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노동자로 계시다가 사장이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또 감회가 어떠셨는지. 감회요? 엄청났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인데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남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남산을 갔는데 희영찬한 그 보석같이 바짝바짝한 그 불빛 어마어마한 불빛이 있었어요. 실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밤에 가셨군요. 네. 저 중에 내 불빛 하나를 갖고 싶은 꿈에서 봤어요. 왜냐면 이 가리봉동에 와서 처음 살 때 정말 춥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연탄을 뭐 50정 들여놓으면 최고의 꿈이에요. 그래서 형님하고 누워가지고 야 가서 연탄 봐. 아 형이 가라. 그러면서 네? 서로 막 하고 툭툭 발로 차가면서 그러면서 살던 모습이 얼마나 재미였는데 그 정말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생활을 살면서 뭐 정말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희망은 갖지를 못했었어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정말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었죠. 단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네. 나이는 몇살 안 먹었지만 정말 월급이라고 조금 받아서 정말 이제 모으려고 온 사람한테 정말 무슨 기업이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끼니를 제때 못 먹었어요. 요즘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북한 어린이 밥 못 먹는다면 컵라면 먹으면 되지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정말 끼니를 잘 먹지를 못해서 위장병도 걸려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덩치가 컸었죠, 그죠? 그때는 정말 외세였었어요. 뼈만 남을 정도였었는데 결핵도 알아봤고요. 결핵이 그 후진국병이라고 하잖아요. 못 먹어서. 그런 병도 걸려갔고, 위장병도 막 두 번씩 걸려갔고, 그런 과정 한번 겪었죠.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멋있게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거 없었고, 열심히 그냥 어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우연찮게 이 공장을 차렸어요. 그 얘기 넘어가면 끼니를 못 때운다는 게 그러면은 생활임금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이 일이 생활 패턴이 맞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밥을 뭐 시간대를 넘기게 되면 또 중간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 밥대를 놓치고 이래서. 그렇죠. 중간에 또 넘기고 뭐. 지금 밥대를 놓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때 고용된 신분이니까 자의에 의한 건 자연은 아니고 그렇죠. 일이 밀려서 하다 보다 뭐 하다 보고 또 친구를 갔다 오고 그러다 보고 시간 넘겨 그러다 보고 넘어가고. 그럼 밥 먹으란 말은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거. 그때는 뭐,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찮게 하다가 형님하고 또 계기가 조그만 공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네요. 형님하고 하면서 제가 공장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고요. 형님이 차린 공장에서 저는 거기서 일을 하는 입장이 됐죠. 형님은 친형. 네, 친형님이에요. 그래서 친형님은 또 저한테 그 넘겨주시고 다른 일을 하러 가셨죠. 그러는 과정에서 조그만 공장 가지고 저희 결혼을 해서
와이프하고 애기는 그냥 뭐 정말 돗자리 펴놓고 애는 바닥에다가 올리면서 그 당시에는 또 전기장판도 없었어요. 그냥 돗자리 같은 데다가 정말 힘들게 한 13년을 열심히 일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회장이 우연찮게 그냥 루이카토츠가 올해가 한 25주년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근데 우연찮게 그러니까 공장을 차렸을 때만 해도 연 매출이 그래봐야 뭐 2억, 1억도 안 되는 미미한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했었는데. 운전을 사용료를 몇 살 때 해요? 예? 몇 살 때 운전을 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확실한 나이는 대충. 모르겠는데요. 네. 대충 한 27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26, 7. 그래서 동업하신 거죠? 아, 형님하고. 형님하고 했던 것은 21그 전이죠. 아. 22살 때, 1살 때 그때쯤.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 올라가지고 네. 예, 21살 때는 이미 기능을 갖추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예. 형님이랑 연년이라는 기술. 20대 초반에 같이 했다가 형님이 20대 후반에 물려주고 예, 예. 저는 그걸 가지고 뭐 결혼하고 10여 년을 김장했죠. 그럼 차릴 때는 몇 명이랑 한 거예요? 혼자 하신 건 아니죠? 4명. 4명. 4명 데리고 정말 하루에 딱 4시간 정도씩 자면서 살았었어요. 12년 정도를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4명 월급 주고 시작하시네. 그래서 정말 새벽 4시, 5시까지 일하고 다시 또 다음날 9시면 9시 일하고 점심 때 좀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이 유일한 잠자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에 손재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품의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유이카토츠의 그 당시 3차 밴드였다고 하죠. 3차, 4차 밴드. 그런 과정에서 루이카토즈가 그러니까 뭐 잘 알아요? 뭐 루이카토즈가? 예,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써보진 조각 브랜드인가요?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쓰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뭐, 예. 물건을 하나 갖고 와라, 샘플 하나 좀 갖고 와라. 지갑 같은 거, 유명한 게 핸드백, 핸드백, 지갑. 지갑. 아, 의류도 있나요? 있어요. 아, 토탈 브랜드인데 빨리 가야 돼. 유이카토츠를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전 아는데 지금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고 네. 보기 많이 봤죠. 사용해 보시고. 그러니까 옷도 있고 핸드백, 지갑, 벨트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토탈 브랜드예요. 토탈 브랜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피업 관계되는 거. 핸드백이나 지갑이나 좀 좋은 값을 받고 있어요. 근데 루이카토즈 연락이 왔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그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뭐 와이셔츠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아요. 예.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한 3년 동안은 와이셔츠 양복 쪽에 맞춤 쪽에서 재단사 일을 했고요. 그때도 기술자 수준까지는 올라갔고요. 그러다 그게 그 기성복 대량화되면서 그 맞춤이 이제 맞춤 시장이 타임사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그 지갑이나 피업 쪽으로 다시 직업을 전환을 했죠. 그럼 창업한 거는 피업으로 창업한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창업을 했죠.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 생산 업체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죠. 거기서 제가 뽑혔어요. 루이카토츠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패션쇼를 하는 런칭 그러니까 이 루이카토츠가 25년 전에는 프랑스 브랜드예요. 루이카토츠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루이비통 하면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루이비통은 그 저처럼 그런 가죽을 만진 사람, 우리나라 따르면 갑바치죠. 예. 그런 분들 그 당시 이름 루이는 제 김태주처럼 김이라는 성이고요. 통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루이비통 이름이 된 거고요. 뭐 샤넬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브랜드들은 유럽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사람 이름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입센도롱이라든지 샤넬 이런 사람들은 다 디자이너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을 많이 하죠. 그 루이 까토츠 같은 경우에는 그 루이도 성이고요. 루이 14세 이름이 까토츠예요.
그래서 뭐그 당시에는 아, 왕들한테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몇 세 이렇게 12세, 13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루이 까토츠가 그 당시에 루이 14세 이름이 까토츠고요. 한번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예, 신기하죠. 예. 그래서 좀 즐겁게 하려고 한 시간이니까. 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루이 14세 때 가장 그 패션이 화려했고요. 네. 왜 핸드백이 만들어졌고 왜 지갑이 만들어졌고 왜 가발이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잘 모르시죠? 가발은 알 것 같은데. 가발이 왜 만들어진지 혹시 아세요? 가발은 뭐 재판하고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아니죠. 머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프랑스에서는 그 씻지 않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렇죠. 화장실 못 이거. 예, 그래서 머리를 막 보름 동안도 안 씻고 맨날 그랬죠. 그러다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향수 뿌리고. 그래서 그걸 냄새를 막기 위해서 가발을 썼답니다. 향수하고 같은 기능. 그렇죠. 그래서 또 냄새가 나니까 또 향수가 또 발달을 해요. 또 향수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손가방이 그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백이 아니고 이렇게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가방이죠. 그게 향수를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또 하나를 또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문명이 그 베르사유 베르사유. 문명이었어요. 그 루이 14세 때 화려했다가 좀 망했잖아요. 역사도 사라졌는데 그 궁전 안에는 화장실이었다. 유명한 얘기. 그게 뭐 장학 퀴즈에도 뭐 나올 정도로 다 못 맞췄는데 나는 아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엄청난 그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그 지배 구조 때문에 그 이 여러 지방에 있는 귀족 왕들을 데려다가 맨날 술만 먹이는 거예요. 예, 해롱해롱 정신 못 차리게 굿다다 못 입기로 이게 그런 문화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술 먹고 사는데 그럼 화장실을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냐 이거죠. 그것도 문제 퀴즈에 숲에 들어가서 하자. 숲에 들어가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치마를 여성분들이 뭐 6개, 7개씩 입잖아요. 네. 그 문제는 조금씩 싸서 말린다였어요. 말이 단순하고. 그게 그래서 진짜예요. 왜 그런 얘기를 아니 하냐면 숲에 들어가서 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향수가 유행하고 그런 문화가 그 6개씩 당시에 해가지고 안에 싸서 그걸 버려요? 아니죠. 뭐 안 이렇게 쓰나면 옷을 안 그렇게 쓰나요? 여러 겹을 입는다 흐르지 않게. 왜냐면은 이게 했던 거지. 진짜 그럼 똥은 어떻게? 오줌을 말렸다고 치고.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똥은 좀 오래 참겠어. 아니 똥은 그래서 실제로 숲에 들어가 싸면 돼요. 예, 그랬다고. 숲에 들어가 싼 게 많죠. 예, 그것도 이게 우리 한 팟캐스트 중에 제일 인기 있게 아니 실제로 내가 92년도에 아프리카 가나를 갔더니 거기서는 뭐 사람들 대중 집회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밤에 뭐가 이렇게 자꾸 냄새가 나는데 뭐가 이렇게 휙휙 뿌려 뭐 허연 걸로 거기 사람들도 까맣고 내가 얼굴도 잘 안 보이거든. 근데 뭐가 이렇게 들어갔다 치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휙휙 하고 뭐가 이렇게 나가는 거 그다음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궁금하잖아. 그래서 취재하러 갔었는데 저게 뭐지? 하고 딱 가서 보니까 바가지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소변을 받아서 그냥 여기다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좀 프랑스 가서 보면 이제 약간 좀 머리를 쓴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나도 그래. 그 브랜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브랜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다. 브랜드 이미지에 브랜드. 그래서 그 브랜드가 원래는 그 프랑스 브랜드인데 그 회장님이 10여 년 전에 인수를 하셨어요. 한국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 거죠.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싸게 샀죠. 회장님은 어느 한국 사람. 한국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또 저 회장님은 한국 분이시고. 요즘 인터넷 하시면은 상당히 잘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뭐 주식시장에 뭐 상장도 때문에 많은 얘기가 아주 비상장인가요? 아직까지는 비상장이고 그래서 거기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또 지금 한 2천 원 정도. 2천 원. 그분이 그 10여 년 전에 한 회사를 10분의 1 하는 거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몰라요. 그렇죠. 네. 아니죠. 물량으로 따지면 20%가 아니고요. 거의 뭐 50%를 저희가 저희는 뭐 제조 원가로 원가로 그 요것만 받으니까. 그렇죠. 매출은 배우는 건데. 그리고 유통 매출이니까. 그래서 10여 년 전에 그 MCM은 독일 브랜드를 인수를 했고요. 루이는 같은 시기에 같이 런칭을
미국 MCM은 미국 회사이고 우리는 홍콩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뽑혀가지고 홍콩을 갔다 오게 됐는데 아, 그러니까 또 잠깐만 매출의 한 절반 정도로 납품하신다고?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생산량. 아니 양으로. 그러니까 양은 지갑은 한 50% 정도 지갑은 50%. 하고요. 뭐 핸드백은 한 7, 8% 정도. 그때 갔다 와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3개월 테스트. 1차면 할 수 있나, 이 사람 할 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를 3개월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능의 그 테스트를 마쳤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 첫 매출이 하락이었고요. 인력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1년에 1억 매출 하다가 1년에 8억 매출 순간으로 뛰어버리니 얼마나 그 행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1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한 400만, 500만 원 받는다는 거죠. 그 뽑히실 때 그 본인이 기술자이신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기술자였으니까 그 뽑혔겠죠. 그 시절에는 거의 사장이 기술자. 다 기술자 출신. 예. 정주영 회장님도 기술자 출신이에요.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네, 알죠. 자동차 그 엔지니어 출신이세요. 뭐 지금 뭐 이건희 회장님도 자동차를 직접 수리를 하신다 정도 매니아시고 모든 분들은 사장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장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시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총 매출 8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정말 급성장하게 뭐 10%, 20%, 30%씩 아까 말씀하셨듯이 패션 산업이 되게 막 엄청 IT 업계처럼 막 부상하고 이런 산업이 아니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고사하고 하셨던 뭐 동기나 원동력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원동력이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한번 시작했던 거 크게 해보려고 했던 거. 제가 또 말했듯이 사람이란 서 있다 보면 안 죽고 싶고 제가 그 첫 직장 생활을 부산에서 했었어요. 부산에 한 1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명절 때라든지 뭐 자주 올 수는 없으니까 무궁화호를 입석을 끊어요. 그러면 천안까지 오는데 7시간, 7시간인가? 서가지고 있다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서 있다 보면 힘들잖아요.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자리가 있으면 시무지가고 양반들하고 안고 싶은 게 사람이 그런 경험. 정말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내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을 가졌어요. 또 이 꿈을 이루니까 나도 한번 1차 맨날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이었고 그런 목표를 가졌어요. 안 가지지는 않았고요. 정말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 정말 더 큰 꿈도 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사람이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우주도 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산업이 하행 산업이라고 그 당시에 뭐 연설에서 상당한 말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IT다 해가지고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사람들 눈에 쏠리거든요. 근데 패션도 IT거든요. 채들. 모든 부분이 정말 왜냐면 뭐 IT라는 게 뭐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게임 같은 거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만 이 IT가 아니라 이 유통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화 모든 걸 이루어지는 그 부분도 IT거든요. 프로세서 자체가 IT인데 자꾸 뭐 이게 제도 뭐 미싱받고 그런 부분에서 막 이게 하향산업, 제조산업이라고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IT와 패션이 접목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쇼핑몰에서 옷을 파는 것도 IT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가게에서 옷을 파는 그런 오프라인만 하면 그건 뭐 말 그대로 IT는 아니겠죠. 근데 지금은 옷을 인터넷에도 팔아요. 그게 IT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알리바바가 얼마를 팔았다더라? 그 하루에 어마어마한 걸 하는데 그 하는 회사는 단지 유통만 하고 IT로만 그 물건을 배달해 주고 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조화를 하면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뭐 제조업이 뭐 하행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를 제조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근데 삼성전자 원 사업자 등록증에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IT 업체가 아니에요. 저희 회사도 디지털 단지에 있고 벤처 기업들하고 옆에 같이 일하기 때문에 저희도 IT 업체예요. 저희도 컴퓨터를 쓰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컴퓨터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컴퓨터를 하죠. 예, 그렇죠. 저희도 일러스트 쓰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일러스트 쓰죠. 캐드 하죠. 뭐 정말 다 하기 디자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디자인을 손으로 했지만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합니다. 3D를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게 IT. 뭐 패턴도 요즘은 컴퓨터가 탁탁탁탁 종이를 오래가면서 다 작업을 하고. 지금은 옛날에는 뭐 칼로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자르고 그랬지만 지금은 딱 종이를 갖다 딱 넣고 딱 바늘만 올려놓으면 제가 착착착착 글씨 써가면서 다 만들어져요. 캐드 작업으로 인한 이런 뭐 패션도 IT 맞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가 그러니까 점점 줄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주는 거 보면. 뭐또 사람이 뭐 자동차가 옛날에는 사람이 만드는 요즘은 기계가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가 저도 이거 5회째 하고 있는데 7, 80년대 굉장히 섬유산업 무슨 그 섬유 의류 봉제 섬유는 의류 만드는 원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분야가 되게 밀집되어 있었던 공단이었었는데 그곳에서 또 2000년대 21세기에 굉장히 큰 패션 사업을 성공시키셨는데 디지털 단지가 거기에 의미가 있을까요? 기여한다면? 디지털 단지에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은 미미하겠죠. 나라에서 저한테 뭐 도와준 것은 이쪽이 저렴한 입주해서 저기 싸게 쓴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았고요. 저희 회사가 디지털 단지에 꼭 있다 해가지고 성공했다가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구로동이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여기가 가나선동이 금천구가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구로구였었어요. 구로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금천구, 구로구로 갈라져가지고 구가 다른 곳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구로구였죠. 구로구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쪽에 들어오기 전에 영등포에서 공장을 지하에서 조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들어오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나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외부에서 영등포 쪽에서 영등포구에서 공장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할 때 그렇죠. 형님이랑- 창업은 하여튼 영등포구.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시작을 했죠. 내가 그 인근이네. 예, 바로 옆에죠. 네. 네, 바로 옆인데요. 그럼 들어온 건 언제예요? 이거 다시 일로 들어온 것은 다시가 아니라 처음이네. 사는 건 가리봉동에 살았고. 그렇죠. 네. 예, 예. 그 처음에 일한 데도 구로공단에 있는 공장이고. 그렇죠. 예. 창업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고. 그렇죠. 해서 들어온 거는 예, 들어온 것은 한 16년, 17년 정도 됐죠. 중간쯤이네요. 그러니까 IMF 그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간 지금 몇 년 전인지 98년. 8년 지나서 들어오고 그 예, 임대료 지나서. 막 싸졌을 때. 아니죠. 분양을 받아서 왔죠. 분양을 받아서? 그 당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음. 여기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와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하게 됐죠. 루이카토츠 하기 전에 아니죠. 루이카토치를 하면서 하면서 거기서 돈을 좀 모아서 예, 그렇죠. 이리 와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직접 제조를 했죠. 제조를 하면서 이 1차 밴드를 받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환경이 제가 되게 환경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왜냐면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제품이 나온다. 뭐 지저분 곳에서 집밥 명품이 나온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허름한 데서 일하다가 정말 좋고 인테리어 멋있게 해놓고 한 공간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 가지고 매출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허름한 공장 지하에서 사람을 모집해도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요. 일도 안 하니까. 근데 좋은 환경을 인테리어를 해놓고 사람을 모집하니까 사람이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제조업체는 허름한 봉제 공장 그런 데서 뭐 형광등 위에 뭐 먼지가 쌓이고 이런 모습만 자꾸 떠올리니까 이건 뭐 하이는 사람이다 하지만 제가 이 패션단체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런 조그만 공장을 멋있게 유럽처럼 첨단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저희는 하도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게는 100여 곳이 됐다가 지금은 좀 줄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가 이사를 하면 뭐 거기에 상응하는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사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절대 현금으로 주지는 않고요. 뭐 이렇게 바닥에 우레탄을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전기 설치를 한다든지 이식을 하면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는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패션센터를 건립하게 됐던 계기는 이 주변에 있는 구로공단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미미한 공사업체들이 많아요. 그런 업체들을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직접 제조를 해서 또 여기 놀러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매출을 올리면서 그 부분을 뭐 제조업체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강제 뺏어서 시설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기 뺏었다는 영어는 좀 잘못된 영어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이득 나는 부분보다 더 이득을 나게끔 창출을 시켜주고 투자를 나눠줘 이거죠. 나머지 부분을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데 돈으로 돌려주는 부분이 아니라 이 환경 시설을 그분들이 일하는 시설을 바꿔주는 환경으로 개선하려고 했던 부분이 첫 번째 목표였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좀 바뀌는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사장님이 이끄시는 그 부사 A1의 사은이 남들과 같이 해서는 남의 될수 없다라고 그랬죠. 아까 그게 그 예전에 그 4시간만 잠을 때문에 남들 잠잘 때 일하고 아침에는 똑같지만 그런 부분이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지금은 안 하죠. 그 다음에 그 다른 업체에 비해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불량률이 네, 4시간이라고. 한데 그 A1은 1%라고 사람들이 그 비결이나 이런 거 있으시죠?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IT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의 프로세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나만의 그 시스템으로 관리, 1대1 관리라든지 불량률을 정수 불량률을 해서 정말 거짓없는 정말을 빼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불량률이 가라지지 않나 그런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디지털 산업단지 그리고 정부나 기업 측에서 패션 산업을 여기서 요구하는데 그렇게 뭐 큰 기여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명색의 IT 단지인데 이렇게 산업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지원이나 뭐 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뭐 전 세계 뭐 정말 제조업체들 예를 들어서